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성 프로젝트를 만나면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하게 사무소를 키우고 매출이 일어나고 직원도 뽑고 했는데 만약에 악성 프로젝트를 잘못 만나면 설계사무소가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장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진다. 아마 사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사장님은 이 고독한 길을 간다. 이 결정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장이 져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급여를 밀리지 말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사업체에 많은 성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단계에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12단계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새로운 자극이 되고 또 여러분 사무소 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12단계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의 마지막 단계인 비즈니스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부터 11단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단계부터 지난 시간 영업 수조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3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단계인 비즈니스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간 건축사지 2021년 6월호에 실린 홍성윤 건축사께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에 관련된 내용을 제 경험을 덧붙여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자, 12단계인 마지막 비즈니스 성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사지에 실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성장인데요. 비즈니스가 안정되면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자,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사업이 안정되고 비즈니스가 꾸준하게 이렇게 운영되면은 성장을 목표로 해서 더 크게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성장은 비즈니스가 지속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여러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출발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려면 계속해서 일이 들어와야 됩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숙명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건축사 사무소인데요. 아니면 현상 설계를 통해서 일을 이제 꾸려가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소가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장을 해야 된다. 자, 성장이라는 부분은 기존의 이 사무소의 규모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본다는 부분이 성장일 수도 있겠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성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음에 건축사 사무소를 시작을 해서 1년, 2년, 3년 또 건축물을 설계해서 준공하면서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 내용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 실무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는 말 그대로 전문가로서의 더 성숙해지고 더 프로페셔널 되는 그런 내용들이 질적인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이 모두가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성장은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더 나은 서비스, 더 새로운 서비스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면서 이게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결과로 다가오는 부분이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했었던 노력이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돌아서 다시 더 큰 결과물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에게 항상
새로운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할 때 성장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술적 전문적 성과를 관리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잘 모르고 기술적인 내용도 좀 미숙하지만 계속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은 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음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였는데요.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것도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쌓이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 이 내용을 잘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외적 평판을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대외적 평판. 건축사 사무소의 하나의 특성은 대외적인 평판으로 이 설계사무소의 일을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판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총체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뭐 성격부터 해서 디자인 능력, 또 인허가라든가 또 감리라든가 최종적으로 준공까지 노력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평판이죠. 평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는 게 바로 이 평판인데, 어떤 건축주하고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건축주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고 또 건축주가 다른 모임에 나가서 이런 건축사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평판을 잘 유지해야만 새로운 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평판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영업이나 수주 전략, 홍보 이런 것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열어서 사무소를 문 닫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 또 새로운 건축물을 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알려야 되고, 나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살아있고 내가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 자기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든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대외적 평판과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의 특성상 바이럴 마케팅이 주요하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시 품질과 그 과정의 안정성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뭐 평판이라든가 기술적 전문적 성과라든지 이런 내용과 다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특히 바이럴 마케팅, 말 그대로 입소문이죠. 입소문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평판과 바이럴 마케팅을 잘 유지를 해라. 자, 이 내용은 프로젝트 수행할 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작은 실수라도 조심해서 이 건축주에게는 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하다가 자기는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건축주에서는 매우 상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말,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프로젝트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성실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측정과 평가, 반영과 특화된 프로세스를 확립해서 구축하라. 여러분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시작을 하고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원칙, 또 자기만의 어떤 평가라든가 또 특화된 프로세스 이런 내용들을 확립하고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사 사무소를 열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 시행착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가 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2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개선을 하고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하나에 얻는 교훈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매우 어렵다. 하나하나를 진행을 하더라도 아주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내가 얻는 교훈이 있다. 이 교훈이 내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고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특화돼서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건축사에 실린 내용을 설명드리고 제 경험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고민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어떻게 만들까? 사무소가 커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이죠. 이 동력이 있어야만 회사가 성장하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로 해서 사무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2명, 3명이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아파트라든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니면 이제 대형 현상 설계를 당선하는 경우가 되겠죠. 대형 현상 설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또 설계비도 크고 또 장기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뽑고 또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속적인 클라이언트가 생기게 되면은 회사가 클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된다. 중요한 부분은 아파트 시행이라든가 이런 디벨로퍼라든가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디벨로퍼의 일을 하면서 이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으로 일을 의뢰하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작품에 따라서 유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상을 받는다든지 또 언론에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는데요. 이 방송 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지도가 올라가고 많은 건축 의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지속적인 클라이언트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하기 때문에 영업이라든가 홍보에서 많은 중점을 두고 사무소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원을 몇 명까지 늘릴 것인가. 회사가 성장한다는 부분은 양적인 성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1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대규모로 성장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중규모로 내가 키우겠다. 중규모 같은 경우는 뭐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중규모죠. 대규모 같은 경우는 뭐 100명 이상 정도가 대규모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사무소를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늘려갈 때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는 이 회사 성장의 직원 수를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일 때 일을 하는 것과 나중에 이 부분이 70명일 때 일을 하는 것에 이런 프로젝트의 진행이라든가 또 본부 설치라든가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이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 한 20명 정도로 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각 직원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수를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사무소를 어떻게 키울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늘릴 것인지를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 운영하시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잡아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소규모로 유지한다. 말 그대로 그냥 아틀리에로 유지를 하고 작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몇 명까지 늘릴 것인가. 자, 다음은 조심해야 될 내용인데요. 악성 프로젝트를 만나면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하게 사무소를 키우고 매출이 일어나고 직원도 뽑고 했는데 만약에 악성 프로젝트를 잘못 만나면 설계사무소가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또 투자 받아서 개발하는 내용, 분양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잘못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중간에 스톱된다든지 무산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걸리게 되면은 외주비의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외주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주비 관리. 나는 원청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외주비를 줘야 될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내 사무소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이 사업 성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악성 프로젝트를 만나서 사무소가 한 방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렵고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 이게 주로 이제 시행사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시행사도 잘 만나면 뭐 성공할 수 있지만 잘못 만나면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장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모든 책임은 사장이 진다. 아마 사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사장님은 이 고독한 길을 간다.
결정에 대해서도 누가 자신을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장이 져야 된다. 이 내용을 좀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급여를 밀리지 말게 하라. 여러분이 사무소를 운영을 할 때에 직원을 만약에 고용을 한다면 절대로 급여를 밀리지 말게 하라. 이 내용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사장은 1년을 먼저 살게 됩니다. 1년을 먼저 살게 된다. 2022년 1월에는 2023년 1월을 계획을 하면서 1년을 먼저 살게 되는 거죠. 1년 예산을 짜야 되고 매출을 짜야 되고 그리고 소득을 보고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 1년을 잘 넘겨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항상 사장이 되는 자는 1년을 먼저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무게를 견뎌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은 솔선수범하라. 사장이 솔선수범해야 직원이 사장을 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사장이 나태해지고 놀게 되면 직원도 같이 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이 꼼꼼하고 열심히 챙기면 직원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장이 솔선수범해서 업무를 챙기고 프로젝트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사장이 할 일은 사장이 해야 되고요. 또 직원이 해야 될 일은 사장이 잘 챙기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을 다 마쳤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창업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시고 또 새로운 자극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이면 저도 사무소를 운영한 지 1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경험을 쌓았고 수많은 클라이언트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 또 구청하고 협의할 때 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씩 챙기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건축사 사무소를 마칠 때까지 이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잘 마무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사 사무소 창업하시는 분들 또 사무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성공만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2022년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